3학년 친구들, 오늘은 사회 지역화 자료 너랑 나랑 도봉이랑 58쪽부터 62쪽까지 보며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58쪽을 먼저 펴주세요. 원당샘과 방학동 은행나무.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600여 년 전 파평 일시일가가 원당마을에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우물은 심한 가뭄에 한 번도 마르지 않고 추위에 얼어붙는 일이 없었습니다. 원당샘은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피양우물이라고 불렸지만 1979년 주변이 정비되면서 원당샘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 원당샘의 주변을 정비하고 공원과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당샘 옆에는 나이가 6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1968년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13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우리가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던 도봉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원당샘 공원 안내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방학동에 있는 이 은행나무를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가서 보면 이런 안내문이 나옵니다. 위에는 서울 방학동 은행나무라고 써 있고 밑에는 자세한 설명이 써 있어요. 나무의 높이가 무려 25m나 되고 둘레는 10.7m라고 하네요. 또 보호소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보호하려고 지정한 첫 번째 나무라는 의미의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제1호라는 알림이 써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6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써 있고 좀 전에 본 안내판에는 약 550살로 추정된다고 써 있는데 또 이 표지판에는 수령, 즉 나무의 나이가 8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무의 나이에 대해 각각 다르게 쓰여 있는 이유는 이 나무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책에는 가을에 노랗게 물든 은행잎의 모습인데 선생님이 가서 보았을 때는 여름이라서 파란 잎이 무성한 모습이었어요. 은행나무 주변은 멋진 산책로가 만들어져서 주변을 산책하기에도 좋답니다. 원당샘은 은행나무 바로 옆에 있는데 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쓰여 있고요. 현재도 약수터로 이용되는 샘이 있습니다. 샘 옆에는 멋진 연못과 공원도 있어요. 여름에 연못 옆에 멋진 정자에서 쉬어가면 좋겠죠? 다음은 너랑 나랑 도봉이랑 59쪽에 나오는 연산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어볼게요. 연산군은 조선의 10번째 임금입니다. 아버지 성종 임금의 맏아들로 태어나 큰 탈 없이 왕위를 물려받고 처음에는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윤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두 개의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하와 선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사치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려 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왕의 무덤은 능이라고 해서 매우 크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연산군의 무덤은 묘라고 불리고 능에 비해 작고 소박합니다. 잘 읽어봤나요? 여기서도 책에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도봉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문화재 코너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안내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연산군 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연산군 묘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본 연산군 묘의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묘지보다는 크지만 조선시대의 다른 왕의 무덤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크기예요. 그럼
너랑 나랑 도봉이랑 60쪽에서부터 나오는 만화를 통해 연산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9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나 7살에 세자가 되어 큰 탈 없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실제로 왕이 된 후 3년 동안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는 왕비에서 물러난 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비, 궁에서 쫓겨나다. 사랑하는 전하가 보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저리 가시오. 아우, 왜 그러사오, 서방님? 어허! 저리 가래도! 감히 임금의 얼굴에 상처를 내! 일부러 한 것이 아니옵니다. 듣기 싫다! 여봐라! 당장 윤씨를 궁에서 내쫓아라! 전하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 잘 들으시오. 거봐, 내가 없으니 못 살겠지? 결국 이렇게 다시 찾으실 거면서 빨리 전하여라. 그럼 빨리 전하겠소. 패비 윤씨가 지은 죄가 매우 크다. 죄인에게 사형을 내리노라. 사약? 이거다!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되면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똑똑히 전해주시오! 하지만 어릴 적 연산군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간신과 후궁들이 악담을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구나. 연산군은 당시 왕권을 위협하고 있던 삼사와 대신들의 세력을 치기 위해 사화를 일으켰습니다. 니놈들이 감히 왕을 모욕하려 들다니. 조선시대 폭군 연산군의 등장! 공부하셔야지요, 전하. 임금은 항상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전하. 이렇게 낮잠이나 잘 때가 아닙니다, 전하. 사사건건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살인놈들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살겠네. 전하, 진정하시고 이것 좀 보시지요. 가지고 와. 예전에 살인 세력 김종직이 세조대왕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뭐야 이건? 잠깐. 이놈들 잘 걸렸다. 살인 이놈들 감히 위대한 임금이셨던 내 할아버지를 욕해? 당장 이들을 벌하라! 그렇게 막무가내 왕 연산군은 평소 싫어하던 수십 명의 살인 세력 선비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었다. 이 사건을 무오년에 일어난 선비들의 죽음이라 하여 무오사화라 한다. 연산군은 무오사와 갑자사화라는 두 개의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폭정을 휘두른 연산군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포악해져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궁궐 주변의 넓은 땅을 사냥터로 만들어 백성들이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균관과 같은 학문기관을 술 마시는 놀이터로 만들고 흥천사라는 절은 마구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언문,
즉 한글로 된 익명의 투서가 날아오자 이건 왕을 욕보이는 글이 아닌가? 엉뚱하게 한글을 쓰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언문을 쓰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정말 어이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결국 연산군은 신하들이 일으킨 반정으로 왕에서 물러나게 되었어. 강화도로 쫓겨난 연산군은 결국 화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의 묘는 연산군 지묘라고 적힌 묘지 외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연산군 묘에도 가보았는데요. 여러 개의 묘지 중에 입구에서 맨 위쪽에 있는 무덤이 연산군과 그의 부인의 무덤이랍니다. 연산군묘 입구의 안내판에는 연산군묘를 둘러볼 수 있는 관람 시간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입장료는 없지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일이라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선생님이 직접 동영상으로 찍은 연산군묘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원당샘과 방학동 은행나무, 연산군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